평화의 길 함께 열어가요. 한국전쟁 발발 70년을 맞아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전쟁의 상처가 이 시대에 어떤 아픔으로 남아있는지 살펴보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한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지 생각하는 특집 기획을 마련합니다. 평화의 길 함께 열어가요. 매주 월요일 만나 뵙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의 평화에 대한 염원 또 소망의 마음들 담아왔는데 오늘은 대전 지역의 2030 우리 청년들의 모임이죠. 대전 청년회의 김원진 회장 모시고 청년들이 생각하는 평화의 가치 또 평화의 가치를 이루기 위한 우리의 활동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대전 청년의 김원진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후에 만나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대전 청년의 대표 김원진입니다. 어서 오세요. 회장으로 활동하시는 대표로 활동하시는 대전 청년회 어떤 모임인가요? 대전 청년회는 20대, 30대 청년들이 사회 구조적 모순으로 인한 문제와 분단으로 인해 발생되는 불합리한 문제들을 집단의 힘으로 해결하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여러 사안에 대하여 함께 공부하고 토의를 통하여 회원들이 함께 선전물들을 만들며 직접 거리로 나가 시민들에게 알리고 법과 제도를 바꾸기 위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단체 이름이 대전 청년회이기는 한데요. 2002년 처음 시작할 때는 6.15 청년회로 시작했습니다. 2002년도에 시작하셨어요? 네. 예. 그래서 2000년 6월 15일에 통일의 이정표를 만든 역사적인 6.15 남북 공동선언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남북의 두 정상이 선언하였지만 그 약속은 우리 민족의 약속이기도 하였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고 이행하고자 6.15 청년회를 만들었고 그 이후에도 그 만들어진 공동선언을 통한 민족의 평화 통일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처음 태동이 6.15 청년회군요. 네네. 이름이 뭐 바뀌신 계기가 있습니까? 6.15 공동선언 이후에 또 14 선언도 있었고요. 계속해서 그런 평화 통일의 흐름과 그리고 청년들이 해야 할 활동들이 저희가 또 많은 좀 이슈들도 있었고 저희가 해야 될 활동들이 다양해져서 대전 지역의 청년들이 함께 어우러지기 위해서 좀 이름을 개편하게 됐습니다. 대전 청년회로. 네네. 예. 이름만 들었을 때는 이제 두 가지의 어떤 것이 느껴지는데 대전에 있는 우리 청년들일까? 그리고 청년회니까 혹시 2030이 넘으면 활동하실 수 없을까? 이런 궁금증도 생기는데 회원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저희 회원들은 먼저 정확하게 저희의 목표와 활동 방향을 같이 할 수 있는 정회원, 이제 활동회원이라도 부르는데요. 그런 정회원과 적극적인 활동은 못하지만 청년회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후원회원으로 이렇게 크게는 나뉘어져 있고요. 네. 이제 주로 활동하는 우리 정회원들의 구성은 정말 다양한데요. 지금 20대 이제 20살 대학생도 얼마 전에 가입을 했고요. 그리고 청년 공익활동가, 시민 사회단체 활동가, 노동조합의 또 활동가, 생활협동조합의 활동가, 일반 회사에서 다니는 그런 회원들도 있고요. 프리랜서, 사회복지사, 병원 노동자, 그리고 사회활동을 하다가 지금은 아이들 양육을 전담하는 그런 회원들로 정말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몇 명 정도나 되실까요? 지금 활동회원은 20명 정도 20명 되어 있습니다. 정도. 그러시군요. 활동가라고 서로 부르세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회원으로 부르고 네,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 좀 모임에 가입하고 좀 이렇게 같이 활동하시다 보면 많이 이렇게 친목도 도모가 되고 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저희가 기본적으로 저희가 해야 될 활동의 방향, 목표, 비전, 미션들이 있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친목 도모도 많이 위주로 하고 서로 거의 아이들도 같이 키우는 그런 비슷한 또래들을 또 키우는 또 그런 회원들도 있기 때문에 서로 많이 왕래도 하고 유대감도 많이 깊은 그런 단체이기도 합니다. 공유하면서. 네네. 예. 우리 김원진 대표님은 언제 가입을 하게 되셨어요? 저는 2009년 2009년도 말쯤부터 해서 거의 10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동안 우리 대전 청년회가 해왔던 일들 중에 좀 의미 있었던 거 생각나는 일들 베스트 3 정도 꼽아보신다면 어떨까요?
저희가 좀 역사도 있고 거의 근 20년 정도 하고 저도 한 10년 하면서 참 많은 다양한 활동들을 했는데요. 세 가지를 꼽자고 하면 사랑의 몰래 산타라는 좀 대중 청년들과 함께 했던 그런 사업이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현충원에 있었던 백선엽 안장 반대했던 투쟁도 있었고요. 그리고 조선학교 최근에는 또 조선학교 차별 반대를 많이 알리고 있는 그런 캠페인 등을 좀 손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의 몰래 산타는 뭐예요? 찾아가는 건가요? 네네. 저소득층이나 다문화 장애 가정들을 찾아가는 산타 사업을 많은 기업체에서도 많이 했었거든요. 저희는 근데 저희 청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준비해서 저희도 처음에는 이제 다문화 가정의 아동들, 장애 아동들한테 가서 선물도 직접 주고 저희가 마술도 배워서 직접 했는데 그 이후로는 좀 더 확장을 시켜서 비정규 노동자의 가정 그리고 저희가 또 의미 있게 대전에 원래 두 분의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분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한 분은 돌아가시고 한 분은 서울에 계시는데요. 남도라고 불리우는 그쪽하고 미쯔비시 중공업에서 강제징용 당하신 분이 두 분이 원래 네네. 대전에 거주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님들 찾아뵙는 우리 청년들이 직접 음식도 만들어서 찾아가는 그런 산타 사업했고요. 그리고 2016년 촛불 때 저희가 또 퇴진 선물을 주기 위한 또 산타를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시군요. 베스트 3를 꼽아봤는데 2030이 넘어가면 우리 회원분들은 어떻게 되시나요? 그 나이가 넘는다고 해서 바로 뭐 탈퇴를 하거나 활동을 아예 못하지는 않고요. 계속해서 저희가 맞는 활동에 그리고 청년들의 의제를 가지고 계속 활동을 할 수 있으면 조금 더 같이 그 청년회 활동 목표에 맞게끔 활동할 수 있으면 같이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꼭 나이가 기준은 아니다. 네, 근데 예. 너무 이제 또 중장년 넘어가면 같이 활동하기에는 저희가 또 젊은 또 청년 세대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같이 활동하기에는 어렵겠네요. 어려워도 근데 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평화통일문화제가 대전에서 열렸었는데요. 우리 김원진 대표께서 직접 사회를 보셨다고 합니다. 어떤 계기로 참석하게 되셨어요? 네, 평화통일문화제를 주관한 단체가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인데 네. 그 6.15 대전본부 청년부문 공동대표로 저희 대전청년회가 그렇군요. 소속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 선수 공동입장 4.27 판문점 선언 등으로 평화통일의 기운이 샘솟았고 특히 코리아 오픈 국제 탁구 대회가 2018년 대전에서 열리게 되었고 분단 이후 북측 선수가 처음으로 대전으로 방문하였다고 합니다. 그때 저희 청년회도 남북 공동응원단으로 참여했었는데 참 그때 같은 말 같은 얼굴을 한 남북의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내고 함께 기뻐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었습니다. 이렇듯 우리 민족이 하나 되면 못할 게 없고 우리의 평화와 통일은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한다고 언제나 생각하고 있으며 대전에서 여러 활동을 하지만 평화 통일을 향한 발걸음에는 언제나 저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렇게 사회도 보셨는데 이렇게 사회를 보는 계기가 좀 많으세요? 어떠세요? 네, 저희 대전 지역에 이렇게 근데 청년 단체가 그리고 이런 사회를 같이 보는 데 있어서 청년들이 꼭 저희가 나서야 된다고도 생각하고요. 이런 청년 단체들이 좀 더 많으면 좋겠지만 지금 6.15 본부 대전에서는 저희 단체 대전 청년회밖에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꼭 할 수 있고 그리고 좋아하기도 합니다. 사회 보는 거를. 그러세요. 난 좀 이런 탤런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네네. 그걸 뭐 예. 저도 레크레이션도 지역에서도 많이 이제 뭐 노동조합이나 이런 그러셨어요. 시민사회 단체에서도 예. 일 있으면 하기도 하는데요. 네네. 그럴 정도로 배 나가서 누군가를 소개하고 그 행사를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그런 탤런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곳에서 우리 또 대표께서는 직접 사회 보셨는데 노래 모임 놀 공연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순서였어요? 노론 저도 처음에 이제 시작을 대전 청년회 활동을 이 노래 모임과 같이 하면서 했었는데요. 노래 모임 놀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노래 모임 놀은 12년 전 미국산 광우병 소고기 수입 반대를 전 국민적 촛불이 일었을 때 청년회 회원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민중가요 노래입니다. 이 민중가요는 다소 좀 생소하실 것 같긴 한데요. 유명한 민중가요로는 소라소라 푸르른 소라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거북이라는 가수 그룹이 리메이크한
사계라는 노래가 있기도 합니다. 또 2016년 촛불 때 가장 많이 불려진 노래가 헌법 제1조 이게 나라냐라는 노래들이 민중가요이기도 합니다. 민중들은 민중의 삶과 희노애락을 노래하며 특히 평화와 통일을 노래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와 통일을 가사로 만들고 창작을 한 노래가 있는데요. 제목 자체도 통일의 바람아 불어라 라는 노래를 만들고 이 노래로 문해경연대회에서 수상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 대중가요에는 통일 노래가 많지는 않습니다. 예. 네, 어떤 특정한 시기나 가수들이 단체로 프로젝트성으로 앨범은 나오지만 그때로 끝나기 때문에 민중가요에는 많은 평화와 통일을 위한 노래들이 있고 항상 그 노래들을 노른 어디에서나 거리에서도 많이 부르고 있고요. 그런 가요들을 민중가요를 널리 알리고 있고 이번 문화제 주제도 평화와 통일이기에 저희가 함께 꼭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대전 청년회가 또 이런 어떤 문화 공연들 또 문화제에 이렇게 참여 직접 함으로써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청년 세대들이 통일과 평화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있다, 좀 표현하고 있다, 이런 좀 평가들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좀 어떠셨다고 보세요? 사실 먼저 이번 문화제가 몇 년 전부터 이제 판문점 선언 이후부터 계속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진행은 되고 있지만 올해는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온라인으로만 전달되어 참 아쉽기는 합니다. 그런데 평화통일은 말만 들어도 참 저희한테는 희망찬 메시지인데 청년들이 지금 접하는 이 단어들은 2018년 이후 2년 만에 많은 괴리감을 가지게 되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미래는 우리의 세대, 청년들이 책임지고 가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직접 우리의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또 누군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런 미래가 될 거라고 보는데요. 청년들이 민족의 평화, 번영, 통일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이런 문화제, 행사들을 함께 기획하고 참여하는 것이 미래를 만들어가는 주체로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예. 앞에 베스트 3로도 이제 다양한 하시는 일들을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런 이슈를 좀 선점하고 갖고 가고 또 활동하고 있는 일에 청년들이 나서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많이들 헬조선을 탈출하자 라는 단어들로 이 사회를 청년들이 많이 표현하고 기성세대 정치인들로 하여금 또한 청년 세대 내에서도 갈등이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이번 국회에서나 대전 지역에도 청년 정치인들이 몇 해 전보다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아직도 좀 청년들은 배려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세대로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을 받는 청년들이 참 많은데요. 최저임금이 많이 오를수록 일하는 노동자들이 더욱 행복한 삶을 살 텐데 인상률이 내년에는 역대 최저치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그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데 있어 최저임금에 자신의 삶을 의지하는 세대에는 묻지 않고 정부를 비롯한 몇 명의 대표에게 결정을 맡기고 있습니다. 저 또한 최저임금의 인상률에 맞춰 임금이 어느 정도 결정되는데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하다고 봅니다. 이처럼 저희는 우리 사회와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특정 단체나 어떤 사람들에게 개인에게 국한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언젠가는 우리에게 직접적인 피해로 돌아올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문제라고 보지 않고 우리의 문제라고 그래서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단체나 개인이 풀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가장 좋은 방법인 연대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근데 흔히들 이건 편견일 수 있습니다만 우리 이제 청년 세대는 좀 이렇게 연대 함께 하는 것보다는 개인의 활동을 좀 많이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그래서 말한 저희가 사회 구조적인 모순에 의해서 경쟁 그리고 사실은 이제 돈을 많이 벌수록 좋다라고 많이들 요즘에는 돈도 어떤 부동산 건물주가 되기 위한 노력들을 벌써 청소년들도 저희도 청소년 교육 같은 데를 가보면 건물주가 되고자 하는 게 가장 많이 팽배한데 네.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사회적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청년들이 개인화가 되는 거를 어떻게 보면 그런 가속화를 많이 만든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없어지고 청년들이 좀 더 서로 얘기를 하고 그런 경쟁보다는 연대를 하고 공동체
그런 삶을 좀 더 회귀한다면 저희가 같이 이런 옛날에 마을을 일구고 같이 아이들을 키워가면서 살았던 그런 가족적인 공동체 분위기가 다시 확산된다면 그런 청년들이 연대라는 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동참할 수 있다. 네. 우리 대전 청년회의 이제 모태 시작이 6.15 청년회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질문은 이제 거기에서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로 좀 어떤 일에 동참을 해오셨다고 생각하세요? 평화 또는 통일에 관한 일들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평화 통일은 계속해서 뭐 말씀드린 대로 6.15 청년회 지금 대전 청년회가 가장 큰 목표이자 비전으로 미션을 해결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는 당연하게 지금 분단된 나라에서 태어나서 그 분단에 대한 평화 통일을 저희는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지만 만약 분단되지 않은 나라에서 태어났다면 이런 분단을 경험할 필요도 없을 테고 그렇죠. 평화 통일을 생각할 시기에 다른 일에 더욱 집중하면서 네네. 그런 좋은 일들을 더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해보는데요. 그러네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가진 분단의 폐해와 모순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었으며 좀 한반도 평화가 안착되고 통일이 이루어지면 우리의 삶, 인생 자체가 저는 솔직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6.15 공동선언 이행을 위해 청년들이 집단의 힘을 갖고자 저희가 단체를 이제 집단의 힘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아마 가장 큰 계기는 2000년 그날의 환희와 감동이 이어지고 또한 우리 민족이 함께하면 못할 게 없고 우리의 평화 통일도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몸소 느끼며 대전 청년회가 평화 통일에 좀 그런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대전 청년회 김원진 대표님 모시고 평화 얘기를 함께 열어가요. 함께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혹시 뭐 개인적으로 뭐 이런 분단의 아픔 또는 어떤 평화에 대한 염원에 대한 사연이나 뭐 그런 개인적인 일이 혹시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제가 학생 때 이제 대학생 때 너무나도 좋은 경험과 그리고 지금도 아쉬움으로 남는 그런 경험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평화통일 운동함 개인적으로도 가장 큰 계기일 수 있는데요. 제가 대학생 때 학생회를 하고 있었는데 6.15 공동선언 이후 좀 많은 부문에서의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때 남북 대학생 교류 사업이 있었고 저에게도 좀 좋은 기회로 제가 다니던 대학교 대표로 금강산에서 열린 남북 대학생 교류 사업에 참가해서 북측 대학생들을 좀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거기서는 서로의 문화와 단어는 조금은 달랐습니다, 사실은. 근데 일단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고 전혀 뭐 외국어가 아니니까. 네, 뭐 번역이나 이런 게 필요 없이 소통에는 전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학 문화에 대한 이야기, 졸업 후의 삶에 이야기하면 여느 친구들하고 같은 그런 평범한 이야기들을 너무나도 한 2박 3일 정도 같이 그렇게 좋은 시간을 보냈고 그리고 그때 이제 크게 느낀 게 우리가 북에 대해 너무너무 모르고 있고 만나면 안 될 존재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았는데 좀 만나보니까 그리고 이야기해보니까 확실히 한민족이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 경험이 다시 언제쯤 경험을 해볼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때 느꼈던 경험과 감정들을 제 주위에도 알리고 이제는 분단을 끝내고 꼭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하여 활동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된 큰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만나고 사실은 지금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흐르지만 이제 다시 만날 기약을 또 할 수는 없으셨을 것 같아요. 당시에는 어떠셨어요? 네, 한 번 만나면 언젠가는 근데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교류 사업이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 번 있어서 제가 그때 같이 이제 학생회를 다른 학교에 했던 한 제 친구는 그 전에 있었던 행사에서 만났던 그 대학생들을 이번 또 제가 갔었던 그 행사에서 또 만나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요? 네. 아마 근데 그런 좋은 경험인데 완전히 이제 지금 2008년 이후에 금강산 관광이 막히다 보니까 아예 그런 기약조차도 못하게 되는 게 지금의 사실이고요. 근데 저도 아마 이산가족의 그런 마음? 다시는 언제 볼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그 버스를 보면서도 사실은 눈물을 훔치고 그랬던 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요. 관심사 같은 거 좀 서로 나눌 때 어떤 얘기들을 좀 주로 하신 것 같으세요? 거기 저희가 근데 문화를 그때 사실은 어떤 이제
그 북의 문화나 저희 쪽의 문화도 잘 모르다 보니까 그 다음 졸업하고 나서 어떻게 삶을 사는지 취업을 하는지 어떤 활동을 하는지 그런 걸 좀 물어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김원진 대표님은 이렇게 평화 통일 운동을 하게 될 줄 아셨어요? 뭐 저도 크게 생각은 사실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제가 전공하는 게 있었고 지금도 그걸 하면서 이런 단체 활동을 네, 제 네. 전공을 좀 살리면서 단체 활동을 하는 건데요. 그러세요. 네. 근데 크게 이렇게 평화 통일을 생각하는 것까지 저도 그런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저희 가족 중에 그런 아픔을 겪은 사람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게는 뭐 없었습니다. 계기는. 하지만 또 이런 일이 하나의 또 단초가 되어서 또 함께하게 된 그런 또 계기네요. 네, 그 아쉬움을 좀 더 다시 감동으로 환희로 네.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혹시 회원분들 가운데 뭐 이런 어떤 뭐 사연이나 이런 가진 분들은 혹시 안 계세요? 회원 내에서는 많이 없고요. 제 주변에는 근데 그런 이상가족 그리고 그런 아픔들 강제징용을 당하신 분들 그러다 보니까 평화통일 자연스럽게 저희가 이제 대전 청년 활동하면서 주위에서 그런 분들을 아까도 말씀드렸던 일제 강제 노동에 끌려가셨던 그런 분들을 만나고 하다 보니까 또 평화를 민족을 이어가다 보니까 해외에서도 그렇게 우리 민족의 통일을 바라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일 동포들 그리고 김복동 할머니가 유지로 남기셨던 조선학교에 대한 그런 문제들, 차별 문제 이런 걸 하면서 많이들 접하고는 있습니다. 나의 고국이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꿈을 그분들도 이제 갖고 계신 거군요. 더 사실은 저희가 좋은 계기로 제일 동포들을 만나고 조선학교를 방문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사실은 생활하는데 사실 분단됐다고 해서 평화 통일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삶을 사는데 저희가 뭐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지만 사실 제일동포들 특히 일본에 있는 제일동포들이 많이 차별을 받고 있는데 거기서는 더 많은 큰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잘 됐을 때 공동선언이 잘 이루어졌을 때 더 많은 감동과 환희가 있는데 그게 지금 2019년 이후에는 더 힘들어졌다. 북미 정상회담도 잘 안 되고 했을 때는 더 많은 피해로 돌아오고 더 많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보다 더 큰 분단의 그런 아픔들을 많이 안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지난달에는 우리 대전청년회에서 분단 통일 진짜 뉴스 찾기 이런 주제로 또 강연을 가지셨는데 역시 분단 통일에 대한 또 얘기를 나누는 자리였네요. 어떤 강의였습니까?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먼저 이 강연 사업은 저희 단체가 먼저 신입 회원이 가입을 하면 청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 교육 주제를 잡는 와중에 질문에 나온 통일과 가짜뉴스 타파라는 주제가 떠올랐고 너무도 좋은 주제라서 더 많은 청년들과 함께하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해서 교육 대상을 좀 더 넓혀서 대중 청년들과 함께하고자 이렇게 강연을 준비했고요. 청년회가 좋은 주제로 역사, 인권, 청년 세대 등에 대한 주제로 한 번씩 회원들뿐만 아니라 대중 청년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이 진행은 못했습니다. 다행히도 코로나가 잠시 주춤할 때 대중 청년들과 강연을 조금은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서 또 강연을 하였고 강연회 강사님들과 여담을 나누는 자리도 마련해서 참여한 청년들이 많은 만족도가 높았던 그런 강연이었습니다. 누가 나오셨나요? 강사님으로? 강사님으로는요. 첫 번째 그 오마이뉴스의 심규상 기자님 하고요. 네. 그리고 대전의 평화통일 교육문화센터의 임재근 팀장님이 두 분이 이렇게 통일과 뉴스에 대한 내용을 해주셨습니다. 그러셨군요. 우리 대표님도 참석하셨나요? 네네, 저 두 번 다 뭐 참석했습니다. 기억에 남는 얘기 같은 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첫 번째 강연의 제목이 상상만으로도 행복한 통일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2018년 분위기가 잘 이어져 왔다면 조금 더 행복한 강연이 되었을 텐데 2019년과 올해 통일 정세가 좀 나빠지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평화를 대결이나 전쟁 훈련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맞이하며 이야기하고 손을 잡을 때 만들어진다는 것이 진정한 통일이다. 평화와 통일이다라는 것을 좀 많이 배우게 됐고요. 두 번째 강연은 제목이 또 세상을 바로 보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를 호구로 본다였습니다. 요즘 많은 영상과 언론 매체들을 접할 기회가 많은데 좀 너무 무분별하게 전파되고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짜뉴스를 계속해서 접하게 되면
그 가짜를 이용하여 이득을 얻는 세력들의 프레임에 갇혀 진실을 다가가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쉽고 편하게 접할 수 있는 영상에만 현혹되지 않고 자신이 접하는 뉴스 등을 한 번 더 진실일까라는 고민을 통해서 세상을 바로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기억에 남고요. 뭐 특종, 단독 뭐 이런 거는 좀 피해야 된다 일단은. 그리고 많은 기자의 그 시간과 또 여러 가지 육하 원칙들이 잘 저희가 볼 줄 알아야 기사를 저희가 어떤 기사인지 의도가 어떤 건지 잘 파악할 수 있다, 이런 게 기억에 남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는요, 저희들이 골련골 이 민간인 학살 유해 발굴 현장에 참여하셨던 우리 발굴단의 한 분을 좀 모셨거든요. 근데 이 현장에 대전청년회도 직접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 직접 참여해 보신 그런 뭐 느낌이랄까요? 이런 건 어떠셨나요? 2015년 유해 발굴을 할 때 직접 발굴에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발굴 당시 현장에 저도 직접 갔었는데요. 학살지 현장을 보존하기 위해 진행된 한평지킴이라는 사업도 대전에서 이 유적회를 통해서 진행했고 회원들과 함께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더 규모 있는 발굴이기도 하고 살아있는 역사 현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고 해서 회원들과 함께 발굴에 직접 자원봉사를 다녀왔는데요. 사진으로 뭐 기사로 볼 때도 사실 많이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런 유해를 직접 본다라는 게 사실 떨리기도 했는데 저희가 현장에서 더욱 참혹하였습니다. 몇 평 되지도 않는 땅에 유해들이 뒤엉켜 있었고, 땅을 저희가 그때도 발굴을 직접 들고서 호미 같은 걸 들고서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땅을 팔 때마다 계속해서 유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발굴단의 도움으로 골련골 민간인 학살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런 역사적 아픔과 고통이 있는 장소를 기행하는, 요즘에 다크 투어라고도 하는데요. 기행을 하게 됐는데 직접 발굴을 하는 데 있어 감회는 또 다르기도 했습니다. 직접 이렇게 좀 유해를 이렇게 찾아내서 이렇게 좀 뭐 보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작업을 이제 이런 돕는 거는 또 쉬운 참여는 아니잖아요. 우리 회원분들이 좀 충격을 받으셨다거나 좀 많이 힘들어했다거나 그러시진 않던가요? 같이 이제 저희가 대화를 할 때도 많이 놀랐고, 근데 가서도 정말 많은 계속 팔수록 이어졌어요. 근데 더 발굴은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 더 하지 못한다고 해서 내년에 또 진행한다고 하는데, 그 밑에 팔 때도 있었고, 그리고 파 올린 흙을 위로 쌓아놓으면 그걸 채로 거르는 작업도 회원들이 했는데, 그 안에서 단추나 그리고 치아, 이런 유골에서 빠진 치아를 또 거르기도 했고, 그 현장에서 직접 보기도 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어떻게 그런 멈출 수 없는 좀 그런 고통, 개인적으로도 뭐 많이 고통스러워하고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 그런 경험이지 않을까, 그런 현장이지 않을까. 그런데 그 진실은 꼭 밝혀져야 하니까 저희가 끝까지 그날 저희가 맡은 임무는 다 했던 것 같습니다. 뭐 한 차례 다녀오셨습니까? 한 차례 저희는 이제 청년회가 단체로 이제 조직적으로 참가하는 건 한 차례 했고요. 회원들이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아니면 정말 필요할 때는 따로 간 회원들도 있습니다. 자원봉사를 다녀오셨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유족분들은 찾아낸 유해들이 이제 가족일 수 있는 거고, 이제 우리 이렇게 봉사로 참여하신 분들 또는 발굴단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정말 이 역사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이제 함께 하셨을 텐데, 어떻게 보면 대전청년회는 그 전쟁을 겪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전쟁의 아픔에 대해서 좀 직접 경험은 하지 못한 그런 세대잖아요. 이렇게 유해를 좀 직접 보고 유해 발굴 작업을 하면서 이 전쟁에 대한, 이 전쟁 피해에 대한 어떤 생각들 갖게 되신 게 혹시 있으신지 궁금해요. 저희가 전쟁을 직접 접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아직 휴전, 이제 전쟁을 잠시 쉬고 있는 나라이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도 국군 유해 발굴단이 한국전쟁 접전지에서의 유해 발굴은 계속해서 활발히 하고 있는데, 이런 민간인 학살지에 대한 발굴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전쟁이라는 것이 승전국, 패전국은 있을 수 있으나 어느 한쪽이 무조건 이겼다라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한국전쟁 당시 무고한 민간인을 학살하고도 자신들의 업적만을 기리고 그 민간인 학살을 자행했던 사람들은 호의호식하고 살고 있는데, 이념의 갈등으로 인하여 무고하게 학살당한 분들과
그 유가족들은 제대로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몇십 년을 움츠려 살고 계셨던 거를 직접 같이 만나기도 했고 목격하였습니다. 전쟁이 다시는 이 땅에 일어나지 말아야 하고 지금의 휴전 상태를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으로 가야 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런 활동들을 또 이어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유해 발굴 작업이 이제 내년에도 진행이 될 거라고 해요. 그리고 마무리가 되면 평화공원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하는데 뭐 유족분들이 또 원하시는 바가 있을 테고요. 또 실제적으로 지금 공모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이곳에 좀 어떤 시설들이 들어왔으면 어떤 내용들이 좀 채워졌으면 우리 청년 세대는 어떤 걸 바랄까 궁금해하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영동 노근리에도 평화의 공원이 있고요. 오키나와에도 평화공원을 있는데 직접 저희가 다 가봤습니다. 역사적인 사실들이 잘 드러나 있으며 평화를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는지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보고 왔는데요. 좀 골령골에 들어올 평화공원에 꼭 들어왔으면 하는 내용이 좀 패전국이 아닌 나라가 왜 분단이 되었으며 한국 전쟁이 일어나게 된 이유에 대한 여러 각도의 전문적인 설명을 좀 저희 세대들이 아니면 더 어린 우리 청소년들도 함께 봤으면 좋겠고요. 골령골에서 그토록 무참히 학살을 자행한 세력이 그 당시 어떤 정확한 내용들을 좀 더 이렇게 설명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미래의 긍정적인 메시지를 줬으면 좋겠는데요. 절대 전쟁으로는 평화를 만들 수 없으며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길은 오직 함께 손잡고 소통하고 교류하며 민족의 번영은 평화 통일의 길뿐이라는 것을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적 사실 위에 또 메시지도 전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면 좋겠다. 예. 대전 청년회 그 참 다양한 이슈로 이렇게 활동하고 계신데 이렇게 어떤 결정하는 그런 과정이 좀 있으세요? 어떤 과정을 거치시나요? 먼저 저희 단체에서는 1년에 한 번 되는 총회에서 대표의 선출과 사업 계획 등을 논의하고요. 조직의 핵심이 되는 분반이라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반은 자기의 어떤 하고 싶은 활동에 부합하면 분반 활동을 하고요. 거기에 있는 분반장들이 함께 논의하는 운영위가 월 1, 2회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꼭 해야 할 일들은 운영위에서 크게 논의를 하고요. 자세한 사항들은 분반에서 또 회원들에게 설명하고 그 청년회만의 색깔로 어떻게 만들어가면 좋을지 한 번 더 논의하는 과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빠르게 결정할 이슈는 요즘 채팅 프로그램들이 잘 되어 있어서요. 발빠르게 회원들하고 전체 대화를 통해서 결정하는 그런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참 민주적으로 참 의사결정을 하고 또 이제 속해 있는 이런 공동체를 좀 평화롭게 유지하는 일도 이 평화를 만들어가는 일일 것 같은데 우리 대전 청년회는 좀 이런 걸 실천하고 있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네, 조직 내 평화는 많은 대화를 통해서 저희 단체도 만들어 간다고 보고 있는데요. 소통에도 여러 방법과 기술이 있겠지만 저희는 특히 이제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하고 그 목표에 부합하는 행동과 실천을 하기 때문에 크게 뭐 평화라는 그런 게 깨지지는 않는데요. 그리고 회원들이 활동뿐만 아니라 서로 신뢰감을 키워가는 친목 활동도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까 좀 편하게 회원들 간의 유대감이 높은 편입니다. 아까 얘기하신 이렇게 좀 아이를 양육하면서 네, 뭐 그런 정보들. 네. 지금 살아가는 저희 30대 이제 회원들은 20대를 거쳐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20대 청년들 우리 회원들에게 또 후배들에게 전해줄 또 그런 이야기들이나 그런 노하우들을 많이들 하고요. 그리고 30대에 또 부합하는 그런 또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나 서로에게 도움되는 부분들이 많이 서로 같이 이야기하면서 많이 풀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참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많이 나눠봤는데요. 우리 청년 세대가 생각하는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 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꼭 할 일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이 부분은 좀 길게 설명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통일을 위해서는 분단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패전은 일본이 하였지만 분단은 한반도가 이렇게 분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75년간 우리는 통일을 얘기하기보다는
분단을 언제나 이용하고 이익을 얻는 세력들로 인하여 사회가 많이 좀 갉아먹혔다 이렇게 보고 있고 친일파들을 청산하지 못한 것도 있는데요. 분단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 분단으로 인하여 가지게 되는 우리의 사고가 좀 원래는 저희는 대륙 국가인데 섬나라처럼 갇혀 있다 라고 보고 그런 문제들이 많다고 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베트남에 있을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연히 비행기를 타고 베트남에 가지 않을까 했는데 기차를 타고 가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우리가 갈 수 있는 긴 기차 여행은 블라디보스톡으로 비행기를 타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가는 것이 유럽으로 가는 게 보통인데 베트남에 기차를 타고 가는 모습을 보고 통일이 되거나 남북 교류만 더 확실해진다면 우리도 대전에서 기차 타고 베트남도 가고 유럽도 갈 수 있을 텐데라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분단은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과 상상력을 제한시키고 있습니다. 통일이 되면 우리가 원래 가졌던 대륙국가로서의 더 큰 꿈과 희망이 자연스레 이 사회에 넓혀질 거고 청년 세대들의 문제도 점차 다른 해결책이 제시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통일 정책과 제도는 정부 주도하에 밖에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국가보안법이라는 악법 때문에 북에 대한 관심과 생각은 닫혀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이 남북 공동선언에 대한 관심과 평화통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보다 하루하루 한 명 한 명 관심이 많아지게 되면 여론과 그런 평화통일의 정책이 달라지고 우리가 말하는 평화통일이 앞당겨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엇보다 관심을 갖고 좀 이런 일들을 실천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난주에 수능 시험이 치러졌는데요. 우리 김원진 대표님도 수능을 보셨나요? 네, 저도 수능 치른 세대입니다. 네. 우리 후배들이 지난주에 힘든 또 날을 보냈을 것 같은데 후배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사실 수능이라는 제도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대학을 가거나 20대를 맞이하면 좋겠지만 지금의 제도로서는 사실은 어쩔 수가 없긴 합니다. 근데 코로나로 인해 공부하는 것조차 힘든 한 해였는데 몇 년간 고생한 것을 한 번에 쏟아내는데 정말 고생 많았다라는 말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 또한 수능을 치렀으며 수능 이후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참으로 경험할 것도 많고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기회가 생기면 꼭 경험했으면 좋겠고 그 경험의 힘으로 자신이 꼭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자신이 몰랐던 것들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고요. 요즘 시대가 서로 소통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좀 가장 좋은 게 그러니까 인적 자원을 계속해서 넓혀가는 게 사람에게 인간에게 가장 좋은 자원이라고 보고 자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인적 네트워크를 많이 넓힐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런 또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대전 청년의 앞으로 좀 어떤 과제들이 있으실까? 특별히 지금 평화 통일 관련해서 어떤 일들 좀 해나가고 싶으세요? 사실 활동할 게 저희가 너무나도 많고 지금도 저희가 함께 하고 있는 일들이 많은데요. 먼저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는 법과 제도들을 없애고 우리가 바라는 평화 통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서로 바라는 통일의 방안이 다를 테고 통일을 바라는 사람, 사실 바라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가로막혀 지냈던 간극으로 인해 생긴 여러 차이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요. 지금 당장 통일이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북녘 땅을 혼자 가보거나 북녘 동포들이 대전에 놀러 오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서로를 알아가고 편견이 없이 마주할 수 있는 준비를 위한 활동을 사실은 모색하고 그런 차이를 좁히기 위한 활동들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는 작업들 필요하다. 네, 우리 김원진 대표님 개인적인 어떤 꿈이나 소망도 좀 듣고 싶은데요. 뭐 생업 관련도 괜찮고 뭐 활동하시는 바도 괜찮습니다. 어떤 꿈이 있으세요? 제가 계속해서 활동하고 근데 여기서 저도 많이 이제 꿈에 대해서 요즘 많이 생각해 보는데 그러세요? 네. 네네. 꿈은 근데 제가 이 평화통일 쪽에서는 지금 예전에는 이제 편하게 여행했던 금강산, 개성 관광, 평양 관광 등을 하는 것인데요.
제 주변에도 관광이 이렇게 끊어질지 모르고 안 가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꼭 다시 가고 싶고 네. 북한 여행이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다른 나라의 청년들과 사람들은 많이 가고 있습니다. 2019년에 열린 평양 국제 마라톤에는 외국인이 1,000명씩 참가했다고도 그랬습니까? 하더라고요. 네. 네. 좀 유튜브 같은 데도 보면 노스코리아 네, 여행기가 많이 올라오는데요. 꼭 우리도 편하게 배낭 하나 메고 북한 여행을 가고 평양에서는 우리의 축제, 우리가 하는 축제처럼 대동강 맥주 축제가 있습니다. 그 축제에도 가서 맥주도 즐기고 제가 또 기타 치며 노래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러세요. 네, 저희도 네. 같이 하는 그 노래 모임도 공연을 꼭 가고 싶다 하는데요. 그런 대동강변에서 버스킹을 하고 싶은 게 꿈이기도 합니다. 대동강변 버스킹. 네네. 민중가요를 만드신다고 하셨잖아요. 되게 네네. 직관적인 그런 제목이 많다고 하셨는데 그곳에 가서 부른다면 뭐 어떤 주제의 노래들이 좋을까요? 뭐. 같이 나눌 수 있는 노래는 많다고 보고요. 그리고 평화 통일의 노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만든 노래도 있고요. 저희 요즘에 그리고 그 2018년 판문점 선언 이후에도 많은 서로 교류가 있으면서 문화적인 교류를 하지 음악회도 않았습니까? 했었죠. 예. 네네. 그래서 남측의 노래도 많이 안다고 주민들도 많이 접하고 이제 좀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계속해서 불렀던 노래들도 예전에는 저희가 지금 부른 노래들이 예전 교류가 활성화됐을 때는 같이 어우러지면서 같이 불렀던 노래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 노래들을 같이 우리 민족이 하나 돼서 부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대전청년회가 새로운 회원들을 모집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이 좀 오셨으면 하세요? 일단은 저희는 뭐 모집 기간이 있는 건 아니라서요. 저희 청년들의 대중적인 단체이다 보니까 언제나 신입 회원은 언제나 환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20살의 대학생 그리고 20대 청년들이 가입을 했는데요. 자격 조건은 없으나 저희가 일반적인 친목 단체의 성격은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나누고 그 소통을 통해 직접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고요. 위에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저희의 평화, 통일, 사회 불평등을 철폐하고 역사를 청산하고 그리고 역사의 기행에 대한 관심이 있고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청년들과 인맥을 넓히고 함께 활동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면 어느 누구나 청년이라면 누구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환영한다. 네, 저희가 이제 대전청년회 페이스북을 좀 엉성하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 페이스북을 활동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페이스북에서 대전청년회 검색하시면 메시지 주시거나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함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평화 얘기를 함께 열어가요에 정말 어울리는 그런 또 우리 손님이 아니었나 싶네요. 지역에서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활동하고 계신 대전청년회의 김원진 대표 모시고 다양한 얘기들 나눠봤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활동 정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기를 저희들 응원하겠습니다.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